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에서는 이 현대자동차 ST1이죠. 서비스 타입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출시된 이 상용 서비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ST1의 카고 냉동 모델이고, 뒤에는 이제 냉동 탑차가 실려 있습니다. 때마침 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현대자동차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간간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보육원 아이들하고 함께 캠핑을 떠나거든요. 근데 캠핑의 주제가 이제 친환경 캠핑 해서 전기차들 가져와서 V2L로 하는 건데, 이제 ST1이기 때문에 캠핑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저희가 식자재가 많이 필요해요. 꽤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캠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만 해도 한 20kg 가량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냉동이 필요하고 냉장이 필요한 식재료를 많이 사는데, 요 카고 냉동 덕분에 이제 아주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차량을 받았는데 44% 충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충전하면 298km를 간다고 해요. 근데 44%, 50%가 좀 안되게 충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78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카고 냉동이 일반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이제 킬로와트 시당 3.6이에요. 근데 카고 냉동은 아무래도 무게도 더 나가고 하다 보니까 3.4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여기 EV 스테이션 강동, 여기 초급석 충전소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살짝 상회하는 위치부터 80%까지. 자, 이렇게 강동 EV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급석을, 우와 좁다, 좁아. 차가 확실히 넓네. 평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많이 좁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집이 가까워서 자주 오거든요. 근데 차가 크니까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충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 183km 가고 전비는 5.0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충전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강동 EV 스테이션에서 지금 충전을 시작했고요. 지금 44%에서 47% 됐고, 47에서 80까지는 15분의 잔여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포터 EV나 봉고 EV들이 이제 초급석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서 훨씬 빠른 충전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이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냉동칸. 자, 이 정도. 짐을 막 실어놨습니다. 짐을 실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캠핑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공간은 나옵니다. 충분히 공간은 나오고, 다만 여기다 짐을 쌓았을 때 차가 막 균형을 잃고 움직일 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무슨 바라든가 로프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파레트, 딱 맞는 파레트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잘 묶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서 여기서 이제 밥 먹을 수도 있고, 공간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짐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실려 있을 것 같아요. 자, 맞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180에 0.1톤인데 허리는 펴고 고개만 숙이면 됩니다. 이 정도? 평소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니까 허리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문을 열어놨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더 안 넘어가도록, 이 바깥쪽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요거를 돌려서 뽑으면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처럼 이 반대쪽이 벽면일 때 통행을 위해서는 좀 바짝 붙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이 살짝 안쪽이 진공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 살살 닫으면 안 닫힙니다. 이렇게 끝까지 눌러줘야 꽉 닫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측면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딸깍. 맞다, 나 뒷문 열 건데 딸깍 하면 다시 닫혀요. 자, 이렇게 열면, 자, 아까 이제 뒷문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옆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갓길에 대놓고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여기가 도로란 말이죠. 사용자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 충전이 완료가 됐고 15,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36%가 이제 15분 만에 충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좋은 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친환경 캠핑,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친환경 캠핑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 충전을 했더니 350km를 가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이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키잖아요. 냉동기를 키면 350에서 286이 됩니다. 64km가 떨어졌습니다. 얘를 몇 도로 온도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거에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가 키고 껐을 때 그거에만 영향을 받아요. 350에서 키면 286으로 확 줄어드는 64kg가 줄어듭니다. 286에서 공조를 하나 올리면 8kg가 떨어져요. 일단 켰으니까. 그 다음에 2kg, 3kg, 2kg, 3kg, 4kg, 2kg, 3kg. 바람 세기에 따라서도 그 각각의 그런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2kg 줄 때도 있고 3kg 줄 때도 있고 4kg 줄 때도 있고, 그냥 켰을 때는 8kg까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서 알아서 이제 좀 이렇게 전력을 사용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냉동기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공조도 꽤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ST1은 지금 이쪽 공간을 보시면 스타리아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는 있으나, 여기 컵홀더도 있고요. 근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부 이제 덮개가 있는 형태였는데, 얘는 이제 오픈 트레이 형식으로 개방이 됐고,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앞쪽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뒤쪽으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빌트인 캠 USB 잭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자주 쓰는 물건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서 쓰기가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담배 라이터 같은 거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는 게 좋고, 상단부에도 요 그물망이 얇게 쳐져 있어서 쏟아질 일 없이 여기 얇게, 뭐 옛날 같았으면 여기 뭐 전국지도 같은 거 넣고 다녔을 텐데, 여기 이렇게 책자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서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거래처 명세서 뭐 이런 거, 거래 명세서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양쪽으로 수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선바이저에 거울이 없어요. 카고모델 후면부는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250V 이제 코드를 꽂아서,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저거 냉동기 대신에 에어컨 달아놓고 창문 하나 내면 되게 쾌적한 온돌방 하나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쪽에는 내비게이션 하단부로 공조 패널, 그리고 미디어 버튼들 쭉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이렇게 있고,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 원래 스타리아 같으면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누르면 나오는 게 있었어요, 팝업식으로. 근데 이렇게 자리는 있는데 막아놨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12V C가째, 그리고 C타입, USB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 버튼식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 비상등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냉동기를 뭐 전원을 켜고 온도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간단한 팝업 화면은, 여기 팝업 창은 여기 떠 있지만, 자, 홈으로 가서 냉동기로 가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거든요. 요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기존의 냉동 탑차 오더들이 실제로 일일이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뽑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냉동기 설정은 뒤에 냉동기가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아까 온도 이탈 범위, 이제 경고 알림을 하는 거죠. 너무 더운 날 제가 만약에 영하 4도로 체크를 해놨는데 아무리 해도 못 맞춰줄 때, 지금의 설정 못 맞춰줄 때 이렇게 경고가 울리게끔 그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4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10도를 이탈했을 때
이제 경보가 울리는 거죠. 온도 기록 다운로드, 아까 보신 거 있죠. USB 연결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아까 그 기록들을, 그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카고 냉동 모델도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ST1도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오토로 했을 경우에는 오토가 이제 최적의 회생제동 환경을 만들어준다, 충전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해준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운전자가 생각지 못한 구간에서 갑자기 제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김치 4.6이니까 이거 2개 사면 되겠다.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용을 8.2kg, 목살을 8.2kg. 장은 다 봤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이제 냉동기를 틀고 가는데 한 영상 1도 정도로 맞춰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임진강 캠핑장이죠. 임진강 캠핑장. 거기를 이제 통으로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 캠핑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1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 냉동칸을 또 시동을 틀어놓고 밤새 켜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동을 켜놔도 얘는 이제 공해가 발생을 안 하니까,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밤새 틀어놓을 수도 있고, 충전을 하는 동안에도 이 냉동기를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 탑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전하는 동안 시동을 꺼서 얘네들이 뭐 녹거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다만 시동을 켜놓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충전 속도가 좀 저하되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적지까지는 78km 걸리고요, 1시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자, 냉동기 1도로, 상온 1도로 유지해 놓고 공조 바람 4칸 해 놓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 268km, 7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터 EV 때도 느끼기는 했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되게 조용해서 이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워낙에 또 이런 트럭들이 엔진음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요 뒤에 일반 카고 모델은 또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냉동 카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안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뒤쪽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걸 꺼볼게요. 이제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발진감 쭉 나갔다가 브레이킹. 브레이킹 뭐 많이 확 잘 잡아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잡아주네요. 제동감은 좀 그렇고, 가속감도 좀 차체가 무게가 있고 뒤에 실려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거 좀 잘 나가준다, 순간적인 가속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원래 룸미러가, 센터미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카고 차량도 그렇고 카고 냉동 차량도 그렇고 애초에 뒤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자체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달려 있질 않고요. 뒤쪽이 궁금하다 싶으면 이제 여기 요 카메라 눌러서 뒤쪽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서비스 타입 1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게 카고 냉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냉동 탑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세요. 1열에만 열선 통풍이 있고 조수석은 열선 통풍이 없습니다. 지극히 운전자 중심의 기능이 최소한도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이 아니고 토크 감응식이라 오히려 저는 정전식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넣고 좀 더 싸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도 피곤하고 저녁 때는 땀 많이 흘리고 해서
노곤노곤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잡으라고 이제 경보라도 울려줘야지. 요거 차라리 토크 가무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스타리아랑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이 앞부분, 1열 부분, 헤드 구간이죠. 요 부분이 스타리아랑 굉장히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쪽 윈도우, 사이드 윈도우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차선까지도 다 보여요. 굳이 창문 열고 주차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밑에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좀 이렇게 쾌적한 시야가 확보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ST1으로 이제 카고나 이게 영업용 화물을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이 조금 이제 안전에 입각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탑차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변화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연천 전곡역 지나서 이제 시골길입니다. 시골길인데 이 카고 트럭을 타고 승차감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카고 트럭 치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이제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좀 더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 차는 앞에 이만큼의 공간을 안전 공간을 만들었고 휠 타이어가 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철이나 방지턱에서 넘을 때도 좀 더 안정적으로 넘어주고 그 승객들한테 이게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충격을 걸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판 스프링이 적용이 돼서 좀 통통 튀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이게 또 실제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무게도 많이 싣고 다니실 거기 때문에 차가 어느 정도 중량이 올라갔을 때는 또 더 안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싫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크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 트럭이 125km 정도까지는 쭉 나가주기 때문에 뭔가 이 추월이라든가 급하게 저 앞쪽으로 끼어들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좀 상당히 편리한 그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뒤에서 통 튕기는데 딱 내려와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야?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일로 가야 되겠지? 뭐야? 완전 비포장이네. 자, 캠핑장 초입이 너무 비포장입니다. 근데도 은근히 충격을 좀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바퀴의 위치가 엉덩이 밑이냐 앞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이 완전 다르네요. 우린 일로 가야 돼? 자, 후진을 하게 되거나 피해 놔두면 이렇게 이 상단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서 또 원활하게 주차하거나 이제 뒤로 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경사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지를 했다 한번 다시 출발을 해 볼게요. 근데 슬립이 하나도 안 난다. 정지. 이렇게 멈춰 있다가 올라가도 슬립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이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캠핑을 할 임진강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밤새 충전을 만속으로 꽂아 놨습니다. 안에 음식이 있어서 밤새 이제 충전을 꽂아 놓으면서 얘가 이제 충전 중에도 냉장이 따로 되기 때문에 자, 보면 일단은 충전은 98%, 100%가 이미 됐었고 냉동기가 작동을 했습니다. 100%가 되는 순간 충전은 멈췄고 이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 냉동기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98%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게요.
서린 것들 보면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밤새 시동을 켜놓고 문을 잠그고 완속 충전을 하면서 냉동고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 설정한 온도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온도가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뭐 경보가 울리겠죠? 그럼 그때 다시 와서 설정 온도를 좀 바꿔준다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시 반경에 저희가 이제 차 충전 맡기고 완속으로 이제 6시간 남았다고 했어요. 100%까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정도에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됐었던 건데, 지금 7시까지 충전 없이 냉동고만 돌아간 거죠. 그때 이제 2% 정도 달았습니다. 2% 정도. 네, 오늘 날씨 죽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온 ST1은 이동식 냉장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는 이렇게 이따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식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있지만 이 혼돈 속의 질서라고 제가 다 찾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냉방을 켜놓고 있는데, 자, 저희가 아침 7시 반에 이제 100% 완충을 했고, 그 다음에 98%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충전기를 뽑았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냉동고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7분이니까 7시간을 냉동고를 세워놓고 돌리고 있는데 시동을 안 끄고 97%에서 84%면 13%를 쓴 거죠. 45% 정도로 24시간 세워놓고 계속해서 이동식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냉동기는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갑니다. 위로는 10도까지 됩니다. 이 ST1도 전기차다 보니까 앞 공간이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 이렇게 프렁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수석 하단에는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어서 타이어 키트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 먹을 팝콘이랑 솜사탕 그리고 슬러시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쪽은 만들기를 하는 곳인데, 아테네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진종호 선수하고 함께 다녀오신 분이죠. 아주 열심히 이 어린이가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열쇠고리를 키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서 중간에 손을 바꿔 들고 건너가면 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애들 물총 싸움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물을 채우려고 지금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ST1에서 V2L로 1700W짜리 전기 그릴을 이용해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V2L이랑 냉동고까지 해서 총 24kW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 IOE5 같은 경우에는 3.4kW 넘어가면 좀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지금 24kW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큰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캠핑 1박 2일 캠핑을 마치고 이제 ST1과 함께 이제 복귀하는 중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는 길에는 마트에서 모든 식재료, 1박 2일 동안 저희들에게 들어갈 모든 식재료를 다 싣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상태로 주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1박 2일 동안 다 재료를 소진하고 얼마 안 남은 좀 비어있는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죠? 승차감이. 좀 뒤쪽이 퉁퉁 튄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이 ST1의 카고나 카고 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짐을 싣는 용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싣고 나서의 승차감까지 염두에 두고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초로 ST1이 좋은 일 하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1박 2일 동안 이동식 냉장고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고요. 이 전력 소비도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VTL 3.5 이제 냉동고까지 합하면 총 한 25kW 정도가 소모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력이 끊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ST1 같은 경우에는 이 AVN에서 오픈형 API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주안점이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존까지의 승합차들은 타이어 바퀴가 이제 운전자 엉덩이 밑에 있어서 뭔가 좀 방지턱의 요철들을 넘을 때 노면의 그런 느낌들이 좀 고스란히 전달되고 좀 충격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이 앞쪽에 위치를 하면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만큼 같다고 승차감이 확연히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고속 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125km 정도가 되면 리밋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25에서 아무리 악셀 페달을 계속 꾹 눌러서 밟고 있어도 125까지 올라가지 않고요.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고, 오르막에서도 완만한 오르막에서는 125까지는 그냥 나갑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배터리 효율성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리밋을 걸어놓지 않았나.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제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125에 리밋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큰 차를 가지고 125 정도면 뭐 예전에 우리 110 리밋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125 정도면 나쁘지 않고, 또 125까지 좋은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차의 특성을 활용해서 쭉쭉 뻗어 나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시기적절하게 이 차량을 또 내어주신 현대자동차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